자, 반갑습니다. 이제 보안 코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3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4장을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질문한 게 있어서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Q&A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자, 이제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자, 이 학생이 이제 코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 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는 있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좀 뭔가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모르는 그런 이제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그런 상태의 어떤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약간 틀려도 뭔가 나오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컴파일 해가지고 에러가 없어야만, 말 그대로 100%의 에러가 없어야만이, 하여튼 에러가 없어야만이 우리가 100% 완벽한 코딩이라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컴파일 내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대충은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자, 제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좀 설명 들어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왜 넣었냐면, 얘를 우리가 추가한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어떤 함수 때문에 그걸 쓴 겁니까? 우리 스캔F라고 하는 얘가 뭐죠, 얘가? 이 함수는 뭡니까? 보안에 우리가 취약한, 뭡니까? 함수죠, 함수. 왜 그렇습니까? 이 스캔F라고 하는 게 보면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있으면, 키보드를 통해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통해서 뭡니까? 얘를 통해 값을 입력받는 함수가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것처럼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해커나 뭐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값을 넣어서 시스템에 어떤 그런 거 해를 끼칠 수 있죠.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취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scanf _s라는 함수를 갖다가 사용해야지 우리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C언에, 근데 이 함수는 뭡니까? 어디에 주로?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기본인데, 우리 C언에서는 우리가 써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 이 함수를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밑에 자꾸 뭡니까? 지금 워닝이 뜨니까, 지금 워닝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이 원형을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define 문으로 우리가 해주기 위해 쓴 거라고 그냥 의미 없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define 문을 쓰게 되면 무슨 말이죠? 이 밑에 이 우리 소스 코드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함수가 있어야 된다, 이 함수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이 함수가 없죠, 지금 함수가, 그죠?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정확히 학생이 이해는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뭡니까? 이거. 자, 우리 뭡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그거 있죠. 규칙이 뭡니까? 규칙이. 앞에 우리가 저 변수의 형태를 말하지만, 이게 뭡니까? 변수 이름은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뭘 못 쓴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숫자만 바로 됐으면 쓸 수 없죠. 지금 여기 뭡니까? 이건 32 곱하기 8. 이게 뭡니까? 이거는 수식이죠. 이걸 갖다 뭘로? 파일 이름으로 쓸 수는 없죠, 우리가. 그때 쓸 수 있는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숫자를 쓰고 싶을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앞에 언더바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언더바를.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변수 선언에 대한 이해가 일단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자, 그래서 얘를 갖다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이거 보면, 자, 우리 이거 같은데, 밑변이 32cm고, 높이가 8cm, 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뭡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밑변을 우리 에러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인티저 A는 32, 그 다음에 높이, H는 8 이렇게 하고 우리가 플롯 우리 예를 들어 결과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리절트는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H에 우리가 요렇게 해도 되죠.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뭘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뭡니까? 키보드를 통해서 얘를 썼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뭡니까?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넣겠다고 하면 뭡니까? 뭘로? 이렇게 이제 변수 이름을 갖다 값을 넣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뭘로? 키보드를 통해서 값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또 하나 뭐가 잘못된 여기, 자, 여기 보면 자, 이거 뭐 1F, 자, 이건 여기까지는 뭐 소수 1 첫째 자에 깔아지니까 뭐 그건 상관없겠다. 괜찮으니까. 그럼 보면 자, 일단 코드를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그죠? 얘를 우리 살고 싶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뭐가 빠졌죠? 이거 그게 빠지네. 그죠? 제일 중요한 헤드 파일 항상 넣었잖아요. 헤드 파일.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죠. 이 헤드 파일은 뭡니까? 표준 입출력 함수, 어떤 함수? printf라고 하는 표준 출력 함수 때문에 얘가 인클루드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헤드 파일로 빠졌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코드를 고쳐서 우리 옵니다. 자, 근데, 자, 이게 뭐, 넓이가 어떻겠습니까? 값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우리가 나누기 2인데, 자, 우리 이쯤 한 이유가 뭡니까? 뭘 때문에? 지금 여기에 플롯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실수니까, 얘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얘는 A는 뭡니까? 32라고 했으니까 정수죠, 정수. H는 뭡니까? 8cm니까 얘도 정수죠. 정수의 정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값이 그러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를 우리가? 실수 타입으로 우리가 2.0이라고 하는 실수 타입, 2가 아니고 2.0으로 해주는, 얘는 뭡니까? 실수. 그러니까 정수 나누기 실수니까 뭡니까? 실수 타입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강제형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하면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코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자기가 그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빌드 가서 컴파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밑변은 우리 32cm였죠. 그죠? 그 다음 높이가 우리 8cm니까 값이 이렇게 실수 값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프로그래밍은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게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도 다 틀리니까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진도를 이제 나가보면, 자, 진도는, 보자. 자, 우리 이제 우리 사장에 나온 식 연산자인데, 자, 우리 연산자는 되게 중요한 거, 그 연산자는 지금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이 사장에 나와 있는 연산자가 실제 우리 어떤 우리 컴퓨터 하는 일은 보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어떤 연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컴퓨터는 거죠. 내 대신에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책에 나오는 이 사장에 나오는 이 각각의 연산자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 컴퓨터 연산해 주는 거. 근데 그 우리 컴퓨터 연산은 우리가 말하는 산술 연산,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그 외에도 관계 연산, 논리 연산, 비트 연산 이런 여러 가지 연산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책에 나오는 사장이 아주 연산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컴퓨터가 하는데 결국엔 연산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보면. 자, 여러분, 기본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좀 지금 우리 1, 2, 3장으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뭡니까? 잘 아시죠? 이제는 이게 이제 같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등가가 아니고 대입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우측에서 왼쪽으로 값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 자, 얘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자, 우리 지난번에 했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뭐 나누기는 두 가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기 했을 때 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 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를 뭐지? 얘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그래서 우리 얘는 뭡니까? 뭘 구하는 거? 몫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했을 때 값이 1. 얘는 뭡니까? 나머지 연산자는 뭐냐? 그래서 얘는 요거고 얘는 나머지니까 뭡니까? 5 요거. 얘는 했을 때 나눈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 사칙 연산에서 말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요걸 말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뭡니까? 컴퓨터에서는 몫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 쉽게 나눗셈 연산은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자,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고 얘는 뭡니까? 7 나누기 5에 뭡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2죠.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온 자, 보면 5와 3에 대해서 뭡니까? 더하기, 다음에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얘는 뭡니까? 나누기에서 목, 얘는 뭡니까? 나누기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5 나누기 3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몫이니까 어떻게 돼? 1이 되겠죠. 얘는 거예요. 우리 1 하면 5를 갖다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뭐가 되죠? 2. 그냥 2가 나오겠죠. 2가.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지만 실제 집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각자 자기네 PC에서 뭡니까?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일일이 여러분 다 그 키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코딩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우리 실행을 시켜봐야 되는 거는 다 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다 일일이 다 키인해가지고 실제 컴파일 해보고 나중에 실행까지 시켜봐야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연산자를 보면, 연산자 우선순위. 자,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연산자는 뭡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저거죠, 우리가. 제일 우선이 뭡니까? 어떤 관로. 우리 옛날에 뭡니까? 대관로, 중관로, 소관로, 하던, 거기 있는 얘를 갖다가 제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연산자에는 항상 우선순위. 그래서 자, 지금 얘를 봅시다. 그리고 보면 거기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강제형 변화는 게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제가 할 때 강제형 변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그 연산에 대해서만 형을 갖다 어떤 거야? 이 형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변수의 타입을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변수의 타입을. 어떻게? 강제로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을 할 때 정수형을 갖다가 실수를 갖다가 정수형으로 이렇게 강제로 변수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우리 책에 나오는 응용 4-1을 보면, 자,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 정수형 변수 A, B, C가 선언되고 거기에 선언되면 각각의 값들이 입력되어 있죠. 입력.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해보면 결국에는 저렇게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메인 메모리 상에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되죠. 자, 우리 얘를 하나를 갖다 우리가 4바이트라고 본다면, 자, 이거 하나 4바이트. 자, 이거 우리가 메인 메모리인데, 그럼 자,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리절트 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형으로 뭡니까? 리절트 2가 있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자, 얘는 지금, 얘는 우리 지가 플로. 실수형. 나머지는 다 정수형이죠. 근데 우리 여기서는 뭡니까? 정수형이나 실수형 다 어떻게 되죠? 하나에 4바이트 그죠? 그럼 A는 2, B에는 뭡니까? 3, C에는 4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러면 요 연산을 해서 뭡니까? 여기 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자, 더하기 빼기 연산 똑같은 연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얘들이 먼저, 이 연산이 먼저 하고 1번,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죠, 연산이.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제 A, B가 뭡니까? A가 2, 3이니까 5에다가 뭐를, 4를 빼면 뭡니까? 1이죠, 1. 1이 어디입니까? 여기 리절트, 여기에 뭡니까? 리절트 1. 여기에 뭡니까? 1이라는 값이, 1이라는 값이, 그죠? 찍으면.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B 이렇게 어떻게, 얘가 얘가 먼저죠.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이 더하기 빼기보다 연산자가 우선순위 높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얘하고 2번. 그럼 B 곱하기 C가 뭐죠? BC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에다가 뭘 더하면, A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더하면 14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14가 어디로 갑니까? 리절트 1.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리절트 1이 1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14가 되겠네. 14가. 그죠? 자,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리절트 2인데, 이게 보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 이제 보면 얘는 곱하기 연산, 얘는 쉽게 나누기.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들은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 왼쪽이 먼저 얘가 1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번 하는 2번. 그럼 A, B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3은 6이네. 그죠? 6 나누기 뭡니까? C가 얼마죠? 4죠, 4. 자, 근데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근데 리절트 2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슨 형태죠? 얘는 실수. 자, 실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얘도 뭡니까? 6도 정수, 4도 정수라는 거죠. 그럼 뭐,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정수 된다고. 근데 우리 뭐, 이게 지금 실수로 우리가 선언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하나, 얘가 정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니고 뭐가? 실수가 돼요, 실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오래 뭐 한 겁니까?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원래 C라고 하는 변수는 뭡니까? C는 원래 정수형인데 요 연산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형 변환하는 거죠. 형 변환해서 우리가 뭘로? 이 C라고 하는 변수가 뭡니까? 뭘로? 정수에서 뭘로? 실수로 우리가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에서, 자, 6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봐서 6 나누기 4, 6 나누기, 이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에서 4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 연산되는 뭐 나누기인데? 몫이 되는 거죠. 하면 2, 얘가 나머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뭡니까? 몫이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절트 2는 뭐가 됩니까? 2에는 얘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1.0이라는 것이죠. 1.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가 여기는 나누기, 다음에 얘는 나머지, 이렇게 해서 한번 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 행변화는, 근데 이게 이 강제 행변화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강제 행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C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 얘를 갖다가 정수형이 아니고 해도 실수형으로 우리가 시선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롯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플롯 해서 C는 4.0.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정수 빼기 실수잖아요. 그죠? 또 이런 문제도 생겨요. 얘는 뭐면 이런 두 번은 뭐죠? 쟤는 정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제 행변화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한 연산에서만 우리가 해주면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이 전체 처음에 우리가 변수 선언하는 데서 우리가 수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우선순위로 보면 얘는 뭐 어떻게 이쪽에 얘가 우선순위고 얘가 먼저고 그다음에 얘죠. 얘는 뭡니까? 얘가 먼저고 얘가 그다음이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쪽이 연산자 우선순위 높죠. 얘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를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를.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얘 둘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쪽이 연산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2 더하기 3은 5 곱하기 4에서 20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이쪽이 뒤에가 갈로니까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시기 높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이제 3 곱하기 4 한 다음에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1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형식 강제 행변화는 자, 변환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이렇게 보면 자, 변환이 않았을 경우 뭡니까? 이게 정수에다가 정수 나누기니까 실수형 정수인 이가 대입이 이게 1인데 어떻게 되냐? 정수는 어떻게 와야 돼? 1.0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수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형 변하지 않았을 경우고, 이제 형 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다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형. 자, 이거는 뭡니까? 플롯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인티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다가 우리가 어떤 형태 바꿀 건에 대해서 형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것만 앞에다가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정수 곱하기 정수의 정수 나누기 실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절트 2가 실수죠. 그럼 실수 값이 우리가 들어가도 1.5라는 값이 나온다. 그 전에 뭡니까? 1이 나왔죠. 1. 1인데 저렇게 형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뭐가 되죠? 이제 1.5가 되는 거죠. 5가. 자, 이제 컴퓨터에는 그게 있는데,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보통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칙 연산이,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우리 나누기 보통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 더하기 연산은 뭡니까? 뭘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곱하기 연산은 결국 뭡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 3 곱하기 2 하면 어떻게, 얘는 결국 뭐와 똑같은 겁니까? 3 더하기 3과 똑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은 뭡니까? 3 더하기 3,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3번 더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우리 뭡니까? 자, 빼기는 뭡니까? 뺀다는 뭐 우리 쉽게 나눈다는 뭡니까? 그만큼 계속 빼주는 걸 말해. 빼주는 걸 말한다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결국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 우리씩 나누겠는데, 결국 이 두 연산은 뭡니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더하기 연산을 가지고 곱하기 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그죠? 아까 말대로. 6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3번을 갖다 더해주면 결국엔 그게 하나의 6 곱하기 3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빼기도 뭡니까? 얘는 뭡니까? 빼주면 된다고. 우리 빼기. 근데 우리 이게 뭡니까? 뭘 갖다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빼주면 되는 거, 빼주는 거죠. 우리가. 응?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실제 컴퓨터에서는 뭡니까? 이 사칙 연산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얘들은 빼기 연산이니까 그럼 어떻게 더하기 연산, 빼기 연산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컴퓨터에서 뭐냐면 이걸 다 하나의 우리가 플러스 우리가 이거 갖다 가상기라고 하는데 이 플러스 연산으로서 우리가 뭐를 곱하기와 빼기와 나누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컴퓨터에서 더하기 하는 가상기와 이런 회로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뺄셈을 수행하는 우리 감상기라고 하는 따로 시킨 거고 뺄셈 연산 따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칙 연산을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럼 자 더하기 값을 갖다 계산해 주는 우리 회로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가상기라는 가상기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는 우리 더하기를 그대로 응용하면 되겠죠, 그죠?
아까 말대로. 그 다음 자, 빼기를 우리 뭐라고, 우리 감산기라는 감산기. 그 다음에 나누기를 뭡니까? 이 감산기를 갖다가 나눈 수만큼 빼주면 됐잖아요. 빼주면.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면, 반도체에서 회로를 구성하면, 우리 반도체에서 회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회로마다 연산을 많이 하면 회로가 어떻게 되면, 거기에 어떤 열도 나고, 어떤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어떤 처리 속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컴퓨터는 뭡니까? 이 사칙 연산은 뭘로? 덧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뺄셈 연산까지 다 같이 한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보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넣어서 우리가 사칙 연산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전부 다 뭘로? 더하기를 하는 그 덧셈을 통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우리가 하는, 그걸 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우리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 그럴 때는 우리가 보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책에는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건 제가 따로 나중에 우리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쉽게 말하는 논리 회로가 있는데, 회로를 좀 두고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걸 한번 이 보수의 개념이랑 보수를 실제 우리 컴퓨터 안에서는 뭡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다 안에서 뭡니까? 전부 더하기로서 더하기를 하는 연산 회로 가지고 모든 다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컴퓨터에 넣으면 이 컴퓨터는 뭡니까? 3 곱하기 3, 우리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뭡니까?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자를 가지고 얘를 다 처리해 버린다. 그걸 갖다가 나중에 뭡니까? 빼기도 맞죠. 빼기도. 그런, 빼기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갖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연산을 갖다가 나중에 보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할 때 제가 따로 요 부분만 따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우리 사람은 더하기 따로, 곱하기 따로, 나누기 따로, 이렇게 다 빼기 따로 하지만 컴퓨터는 뭡니까? 더하기라고 하는, 컴퓨터에는 빼기는 없고, 더하기라고 하는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 연산을 갖다가 다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해요. 일단 우리 진도를 빼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산술, 지금까지 산술 연산자는 뭐냐면, 뭡니까? 우리 친구, 얘가 대입 연산자. 자, 근데 얘는 뭐냐면, 이 연산자는 뭐냐면, 얘는 우리 그거죠. 더하기 연산. 얘는 뭡니까? 대입 연산.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뭡니까? 요 연산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자, 뒤에 얘를 먼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이에요, 2번. 그럼 어떻게 합니까? A는 뭡니까? A 더하기 3에서 뭡니까? A 더하기 3 한 다음에 그 값을 어디다가? A에다 넣는 거예요. 얘는 뭐죠? 대입 연산자. 얘는 뭡니까? 덧셈 연산. 그럼 어떻게? A 더하기 3 해서 그 다음에 이 값을 이렇게 갖다가 된 거예요. 더하기 1번, 얘가 대입 연산자 2번에 2번. 자, 얘는 또 뭡니까? 얘도 똑같은 거 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첫 번째. 1번, 얘가 2번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3, 요 첫 번째. 한 다음에 빼기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대입 연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얘는 뭡니까? 곱하기 한 다음에 값을 갖다 대입해주고. 얘는 뭡니까? 나누기 한 다음에 그 몫에 대해서 값을 갖다 입력하는 거. 얘는 뭡니까? 나누기에서 나온 나머지를 갖다가 뭡니까? 대입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별로 큰 문제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연산자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정과 감소.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는 뭐라고 우리가 얘는 뭡니까?
뿔뿔 연산이야. 얘는. 자, 얘 정가는 무슨, 정가는 1을 더해주라는 거야. 1을.